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죠. 6월 3일, 대망의 6월 3일 대선인데 지금 아직까지 대선 후보 등록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완벽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씩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워낙에나 항상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꼽혔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대선 공약으로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지방에 대한 그런 정책을 내놓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세종천도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수도, 그러니까 집무실을 이전하고 국회를 이전하고,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수도 이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세종과 서울시를 경제 수도와 행정 수도로 나누겠다라는 건데, 그런 세종 천도론 이외에는 지방에 대한 활성화 정책 그렇게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수도권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그런 주택 추가 건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 4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얘기는 전반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아직 후보 등록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 되신 후에 전체적인 지방에 대한 정책도 나오겠지만 표심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호남 쪽은 민주당, 그리고 영남 쪽은 국민의힘 쪽에서 당연히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대선의 늘 바로미터였던 충청권의 민심을 위해서 세종을 건드린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이 여전히, 지금도 그랬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방의 부동산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는 그런 예비 후보들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방 집값이 오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사실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지방 집값이 오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제가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보다 투자의 비중이 조금 더 상당히 높았던 부분도 사실이고, 실거주로만 채우기에는 지금 과공급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지금의 지방에 대한 침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언급할 만도 한데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방에 대한 정책을 어떤 후보들께서 좀 디테일하게 내놓으시냐에 따라서 이게 서울과 경기도 지방의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지방의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호남 지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영남 지방에 계신 분들, 그냥 정치인들이 당연히 호남은 민주, 영남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소외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충청권에서 참 신기하게도 충청권에서 선택한 대선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되는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도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다들 서로 간에 이런 세종으로의 그런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수도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지방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표심은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전혀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뭐 물론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그래도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은 맞는데 부동산 정책에 전혀 지방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얘기는 없다. 뭐
그 한동훈 예비 후보께서 5대 메가폴리스, 5대 수도를 만들겠다. 5대 서울시와 같은 규모의 5대 메가폴리스 도시를 만들겠다. 이 정도 외에는 사실 지금 지방에 대한 정책이 전무해서 조금 안타깝다. 근데 지방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수도권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고요. 부동산 전반에 대한 그런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에 대한 부동산 정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상승,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종이 지방 상승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종이 들썩거리고 있어요. 물론 특별한 이슈 때문에 들썩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방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게 하는데 그 세종의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도 아직 부산이라든지 광주, 대전, 대구 5대 광역시 중에서 어느 하나랄 거 없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내놓는 후보에게 우리 영남권, 호남권에 계신 분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물론 선거 공약대로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아닌 건 맞아요.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방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누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아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분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과연 승리를 거두실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후보가 지금 현재는 이재명, 그리고 김덕수,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한덕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신기하게 지금 나오지도 않으신 한덕수 후보께서 이재명 당대표 다음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제일 높은 것이 구태 정치에 대한 실망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 전국에 보여줬던 한덕수 총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또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지방의 집값 지금으로서는 크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선거 공약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속속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